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본 대학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방송을 통해 인하인의 올바른 여론을 대변하고 대학 문화의 창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 신문 브리핑입니다. 지난 토요일자 조선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에 개입해 경제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오도록 보고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13일 검찰의 확보 진술에 따르면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장은 2018년에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추진 현황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월성 1호기 가동으로 인한 경제성 저하 요인과 하향 책정한 월성 1호기 이용률 등으로 내용이 구성됐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에는 월성 1호기 가동이 경제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오도록 한국수력원자력과 삼덕회계법인을 압박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따라서 산업부는 월성 1호기 가동의 경제성은 낮추고 가동 중단의 필요성을 높이겠다는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입니다. 검찰은 이 문건이 작년 12월 산업부로부터 삭제된 것으로 확인했으며 이를 삭제한 담당 서기관의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토요일자 중앙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보건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지난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일부 지역의 경우 이미 거리두기 격상 기준에 근접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를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수도권은 100명 이상, 비수도권은 30명 이상, 강원 제주는 10명 이상이면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할 요건이 됩니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국내 하루 평균 환자 수는 109명이며 수도권은 75명, 강원권은 9명 등인 상황입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예전 기준이라면 3단계로 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거리두기를 개편하면서 무방비 상태가 된 것은 아닌지 우려했습니다. 지난 토요일자 한겨레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정부가 연소득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규제를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관해 지난 13일 금융위원회는 급증한 신용대출이 부동산 투자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임을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으로 고소득자의 신용대출액이 총 1억 원을 넘게 되면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뜻하는 DSR의 규제가 40%로 적용됩니다. DSR은 차입자의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므로 모든 부채의 연간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의 40% 이내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총 신용대출이 1억 원이 넘는 차입자가 대출 계약 후 1년 안에 규제 지역에 속한 주택을 구입한 경우 신용대출금은 회수됩니다. 더불어 금융위원회는 현재 금융기관 중심으로 적용하는 DSR 규제를 모든 개인 차입자에게 적용할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브리핑의 이소영이었습니다. 어린 왕자에 나오는 여우의 유명한 명대사가 하나 있죠.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라는 말. 지금 애타게 기다리는 저에게 아주 딱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정확히 40일. 뭐가 40일이냐고요? 바로 40일 뒤면 이번 해의 끝자락을 알리는 크리스마스가 온답니다. 크리스마스 당일도 즐겁겠지만 저는 무엇보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무척 설레고 행복한 것 같아요. 다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느낌 가득한 캐롤로 저의 플레이리스트를 꽉 채워놨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알전구들로 집안 곳곳을 장식하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그려진 패브릭 포스터도 걸어놨죠.
분명 이번 크리스마스는 작년처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진 못하겠지만 뭐 어때요? 하루하루 크리스마스를 꿈꾸며 기다리는 시간이 이렇게나 행복한걸요. 역사 속에서 자라온 아름다운 세계유산들,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해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세계유산들. 세계적으로 많은 문화유산들이 유네스코에 지정되어 있는데요.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친숙하고 유명한 세계문화유산들이 아닌 조금은 우리에게 낯선 그러나 매력적인 세계 각 대륙의 문화유산들을 들려드릴게요. 찬란한 세계 문화유산 속으로입니다. 우리 여행의 마지막을 장식할 대륙은 아메리카입니다. 저와 함께 떠날 준비 되셨나요? 펀치넬로의 우리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떠나볼 문화유산의 대륙은 바로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은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합쳐 부르는 이름인데요. 아메리카는 남북이 매우 좁은 파나마 지역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죠. 대체로 북부 아메리카는 앵글로 아메리카, 남부 아메리카는 라틴 아메리카라고 불립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인 아메리카의 세계문화유산을 알아볼까요? 오늘 저와 함께 떠날 곳은 북아메리카 중에서도 남쪽에 있는 멕시코입니다. 멕시코에서 알아볼 문화유산은 마야 문명의 대유적지 치첸이트샤입니다. 멕시코 유카탄 반도 북서부의 도시 메리다에서 동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 유명한 마야 문명의 대유적지 치첸이트사가 펼쳐지는데요. 치첸이트사라는 이름은 본래 원주민들이 이 도시를 부르던 마야어를 스페인어로 음역한 것으로 현대어로 해석하면 이트사족의 국경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치첸이트사는 앞서 말했듯 마야 문명 중 가장 위대한 고고 유적으로 이때 만들어진 유적과 건축물은 10세기에서 15세기경 멕시코 전 문화 지역에 영향을 미쳤죠. 특히나 치첸이트사에 존재하는 건축물들은 균형미와 건축의 정교함, 화려한 조각 장식 등에 있어서 걸작으로 평가되며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유적의 역사를 알아볼까요? 이트사족에 의해 최초로 건설된 도시는 530년 전의 일이지만 여러 이유들로 포기되었고 본격적으로 취락을 형성한 것은 10세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세기 이후 마야 신제국은 종교의 중심지로서 큰 번영을 누렸죠. 13세기 초에는 번영의 정도가 절정에 달해 가장 많은 건축물들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하지만 15세기 무렵 마야판 세력이 약해짐에 따라 도시는 급속도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1556년 디에고레 란다 대주교가 버려진 유적을 방문하여 다양한 건축물들이 간직한 전설들을 기록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죠. 이쯤에서 규현의 이재단령 듣고 와서 치첸이트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어서 치첸이트사의 주요 건축물들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가장 유명한 것은 뭐니뭐니 해도 치첸이트사의 메인 피라미드, 카스티오입니다. 카스티오는 스페인어로 성이라는 뜻으로 한 면에 55m, 높이 약 30m에 달하는 거대한 피라미드인데요. 이것은 약 9세기경 완성된 것으로 보이며 자체 달력으로 사방의 계단의 합이 도합 364, 거기에 정상이 한 단을 더하면 1년 365일이 되는 신비한 건축물이죠. 또 밤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과 추분에 따라 그림자의 모양이 달라지는 등의 신기한 현상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전사의 신전인데요. 전사의 부조가 새겨진 돌기둥에 둘러싸인 모양이 아주 장관이죠. 이 신전의 정상에는 마야의 비이신으로 불리는 차크몰의 누운 석상이 있는데 이 석상 위에 사람의 심장을 내려놓고 제물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또한 누운 석상의 시선은 하지 때 일몰 지점을 향하고 있다는 것.
이외에도 치첸이트사의 천문대 등 다양한 건축물이 자리 잡고 있죠. 이처럼 치첸이트사는 과연 고대의 가장 발달한 언어체계와 고도의 문화를 향유했던 마야 문명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마야 건축 기술과 높은 수준의 과학과 문화를 맛볼 수 있는 치첸이트사. 그 여운을 뒤로하고 이번에는 또 다른 세계 문화유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다음은 아래쪽에 위치한 남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동합니다. 산맥과 평원, 고원의 대륙, 남아메리카 중에서도 브라질로 떠나볼까요? 두 번째로 알아볼 세계문화유산은 브라질 북동부에 위치한 국립공원 세라다 카파바라 국립공원입니다. 이 국립공원에는 동굴 주거지가 아주 많은데요. 이는 남아메리카에서 인간이 살았던 가장 오래된 흔적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대륙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암각화의 산실입니다. 이곳에 수많은 바위 동굴 은신처가 있는 만큼 이 동굴에는 동굴 벽화가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선사시대에 새겨진 수많은 벽화들, 이러한 선사시대의 유적을 보호하기 위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죠. 가장 오래된 동굴 벽화는 25,000년 전에 그려진 것이라고 하니 그 역사의 위대함과 소중함이 느껴지시나요? 심규선과 에피톤 프로젝트의 부디 듣고 세라다 카피바라 국립공원의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해요. 세라다 카피바라 국립공원은 암벽화 등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유적지도 유적지지만 브라질 북동부 고유의 식물군이 서식하고 있는 카팅가 생물지리원역 안에서 중요한 보호구역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귀중한 동물종과 고유 식물종들이 서식하고 있는데요. 남아메리카산 고양이과의 동물, 털무늬로 인해 작은 표범이라 불리기도 하는 오셀롯도 발견되었으며 인류시대 이전에 멸종된 포식성 조류로 유명한 공포새의 유일한 친척, 붉은 다리 카리아마새 또한 출현한 전적이 있죠. 이외에도 들깨, 로케비, 열대도마뱀 등 유명한 종들이 출현할 만큼 세라다 카피바라 국립공원은 유명한 생물 지리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북아메리카의 멕시코와 남아메리카 브라질의 세계문화유산인 치첸이트사와 세라다 카피바라 국립공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멕시코에 자리 잡고 있는 고대 마야 문명의 건축물을 통해 고도의 문화와 기술을 확인할 수 있었던 치첸이트사. 그리고 고대 동굴벽화와 고유의 동물종과 식물종들이 서식하고 있는 세라다 카피바라 국립공원. 이 두 가지 문화 모두 세계 문화유산으로 선정되기에 정말 마땅한 우리 인류의 문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찬란한 문화유산 속으로는 마치게 되는데요. 한 학기 내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러나 고유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지녔던 세계의 문화유산들을 탐방하기도 했고 세계 문화유산에 대한 다양한 상식들도 알아보았던 기억이 스쳐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저희와 재밌는 방구석 여행이 되셨나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희와 함께 다양한 세계 문화유산 속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유독 심심하고 무료한 일상에 조금이라도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시간이 됐다면 그것만으로 행복할 것 같아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지만 그동안 저희가 나누었던 시간은 이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남은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의 세상,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인류의 문화들.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우리의 역사적 재산인 문화유산들을 알아보는 시간. 적재의 잘 지내 들으며 찬란한 문화유산 속으로는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제작의 한솔지, 기술의 정재홍, 진행의 전 이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 말고는 거의 똑같은 하루를 보내. 여전히 아침은 거르고.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정규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